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는 우리의 시사 요정이죠. 네. 진현지 소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빅데이터는 어떤 얘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따끈따끈한 소식 많이 클릭한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네. 키워드 함께 먼저 보시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민 MC죠. 송혜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입국자 격리 면제, 세 번째로는 100만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진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죠.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한 8년 전에 선생님을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 정정하셔서 네. 저도 저 나이 때까지 나는 현역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지 않은 이별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네. 더 우리 곁에 계셔 주실 줄 네, 알았어요. 맞아요. 되게 슬픈 소식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전국 노래자랑으로 매주 일요일 안방을 책임지던 국내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이 향년 95세 일기로 눈을 감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죠. 8일 방송 코미디언 협회 측에 따르면 이 송혜 선생님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이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에 구급대가 왔지만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송혜는 앞서 건강 악화로 인한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요. 지난 1월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요. 이 3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건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다시 4월과 5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당시 송혜가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긴 했지만 이 KBS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녹화를 안 하시면서 급격하게 나빠지시고 그리고 방송을 안 하시게 되면서 얼굴이 네.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진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다시 현장 녹화를 한다. 네. 선생님께서 오실 수 있냐 없냐 얘기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장 녹화를 중단했었는데요. 이달부터 재개를 했죠. 근데 고인은 지난 4일 영광군 편과 지난 7일 양주시 편 등 2년 만에 진행됐던 현장 녹화에서 참석하지 못해서요. 이 건강 이상설이 재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음악 프로의 MC들을 보면 음악 프로는 그 시청자층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네. 10대, 20대를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송혜 선생님은 모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다 좋아하는 맞아요. 누구나 네. 다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정말 국민 MC였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의 어떤 좀 충격이 큰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많이 좋아했던 선생님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추모를 했습니다. 또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 또 최양락 씨가 장례위원으로 치러진다고 전해졌고요. 또 그 밖에도 연예계에서 많은 스타들이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네. 또 효녀 가수 현숙은 평소 아빠라고 부르던 국민 MC 송혜 별세 소식에 어젯밤에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다고 말도 했고요. 또 가수 딘딘 씨 역시 과거 광고 촬영을 했을 때 신인이었던 본인을 가장 많이 신경 써주셨다면서 선생님이 따라주신 소주가 제 평생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그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전국 노래자랑에서 입상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가수 송가인 씨 역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마 송가인 씨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의 노래를 잘한다 하는 분들은 다 저기 나갔던 자료 화면이 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사실 저희 할머님 살아계실 때는 일요일 낮에 다른 채널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고정. 예. 일요일에 남자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일요일에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게 약간 지금도 실감이 안 나는. 그러네요. 예. 근데 사실 송혜 선생님에 대한 추모가 연예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MC 송혜 선생님께서 향년 95세로 영면하셨다는 비보를 접했다면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아프게 또 하나의 시대가 갔다면서 이 선생님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신 명실상부한 국민 MC셨다.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한참 어리고 부족한 저를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셨을 만큼 이 선생님은 국민 모두의
친구였다고, 벗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선생님은 제 고향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녹화하시기 전날 밤 11시까지 저를 앞에 앉혀놓고 소주를 드시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던 기간에 선생님은 서울 낙원동에서 2,000원짜리 배춧국에 점심을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이 고인과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체 약주를 잘 하셔서 항상 네. 이제 노래자랑 녹화하러 가잖아요. 그럼 전날 가셔서 거기서 목욕하시고 네. 거기 동네 주민들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 잔 드시고 네. 주무시고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꼬마들한테도 이렇게 네. 큰 절을 할 정도의 그 음. 뭐라 그럴까요? 이 섬기는 리더십? 네. 그게 아마 전국 노래자랑 다른 진행자가 잠깐씩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자리 비우실 때 네. 그때마다 시청자 게시판에 난리가 난대요. 송혜 선생님 돌아오라고. 전국 노래자랑은 그분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시그니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멋진 모습이었는데 네. 저는 선생님 노래가 서 생각나요. 그 딩동댕 중에서 땡을 받아보지 않으면 딩동댕의 그 의미를 모른다. 아. 내 인생 이 정도면 딩동댕이다. 이 노래 가사예요. 아, 선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러네요. 예. 진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네. 볼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입국자 격리 면제라는 키워드인데요. 해당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 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후에 7일간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요. 조치 시행 이전 입국해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입국 시 음성이었다면 8일 격리가 해제됩니다.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등 제출이 없고요. 입국 후 3일 내에 PCR 검사 의무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입국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면 출장 갔다 오시면 가기 전에 불가능하죠. 격리하고 올 때 격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이게 항공사들이 뭐 이래도 저 정도 되면 저 그때도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왜? 공항 사람 공항 그렇죠? 사람. 네. 근데 너무 좋아할 만하죠, 사실. 지금. 좀 아직도 불만이 좀 있는다고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항공사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제히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환영한다고는 했는데요. 네. 늘어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입을 모으기는 했지만 또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찝찝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그 탁상 행정이라는 불만인 건데요. 탁상 행정이라고요? 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이 실질적인 수요 확대를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객의 경우 입국 전에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특히 입국 후의 검사의 경우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를 해주기는 하지만 입국 전 해외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꽤 비싸죠. 네, 이게 얼마냐면요. 1인당 20에서 3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은 80에서 200만 원, 120만 원 상당히 소요가 돼요. 또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검사 비용 8만 원을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실님이나 제가 가족들하고 네.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료인데 그렇죠.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도 5,000원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올 때는 외국에서 맞아요. 20만 원씩이니까 네. 60만 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을 적지 것 않고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환영만 할 것 같았는데 그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해제한 거는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여전히 해야 되는데 그 검사 비용도 비싸고 불편하고 사실 그 PCR 검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조금 이 아픈 느낌도 아파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불편해할 거다. 조금
더 풀어줘라라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PCR 검사도 음성이 나오면 인정을 해줬었는데 네. 지금은 신속 항원 검 전문가용이기는 하지만 네. 신속 항원 검사도 네. 음성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PCR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입국한 다음에 3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강제하잖아요. 하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PCR 검사랑 그 신속항원 검사의 차이를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PCR 검사는 코 깊숙한 곳을 찌르더라 뭐 약간 아파요. 이런 걸로만 생각을 네. 하잖아요. 사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검체를 채취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원리 자체가 PCR은 네. 그 바이러스의 DNA를 유전자를 증폭을 시켜요. 유전자 아. 자체를 실험실 환경에서 1000배 가까이 엄청나게 증폭을 시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있다 없다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 근데 네. 신속 항원 검사는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껍질을 말하거든요. 아, 껍질이에요? 그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단백질을 증폭하는 건 불가능하죠. 바이러스를 뭐 배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훨씬 더 적어서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들어있어서 무증상인 사람들은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PCR의 경우에는 아주 소량만 있었어도 유전자를 뽑아서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좀 네. 조마조마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PCR 검사가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저렴하게 했었다는 건 다 세금으로 해준 겁니다. 그렇죠. 나라 돈을 대신 내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원래는 비싼 검사이기도 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계속 PCR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것도 있고 불편함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가니까 신속 항원 검사도 된다라고 했었지만 입국한 다음에 3일째에는 정말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PCR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죠, 지침이요. 네, 사실은 외국에서 요즘 그 변이의 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엔 혹시 감염됐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증상은 있죠. 없어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격리 의무 해제 등 정부가 기대하는 이 안착기로 들어서려면 의료 체계 지속 강화와 방역 취약 시설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또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되잖아요. 직장과 가정 등 일상생활은 영위하되 이제 계속해서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칙은 조금 느슨해져도 네. 마음만은 느슨하지 않게 잘 네. 동여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다음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다음은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실 네. 그저께 했던 이 치킨 서비스라는 뉴스와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데 치킨하고 100만 원 뭔 관계가 있을까요? 치킨 한 마리 100만 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죠. 너무하다. 큰일 납니다. 예, 국민 음식인데. 정말 너무했다. 네, 너무했어요. 네. 넘었습니까? 손 넘었다, 손 넘었다. 예. 관련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 배달시키려다 멈칫 100만 명이 돌아섰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아, 네, 내용 살펴볼게요. 네. 이 연일 오르는 물가가 배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이 사용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치솟은 물가까지 배달 시장을 덮친 것입니다. 이 고물가의 지갑 사정이 비상이 걸린 마당에 이 배달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8일 데이터 기업에서 따르면 지난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스마트폰 기준에서 이 배달 앱 카테고리 사용자는 2,336만 명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비교해 약 113만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두 달 새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와. 배달 앱 시장에서 빠져나간 건데요. 특히 배달 앱 사용자들은 선택적으로 앱을 이용하는 멀티 호밍 비중이 높아서 이 100만 명의 유출은 각 업체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사용자 수는 각각 1,994만 명, 765만 명, 45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3월과 비교를 하면 배민에서는 86만 명이 줄었던 것이고요. 요기요와 쿠팡이츠에서는 각각 118만 명이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또 배달 플랫폼 사용자 감소 추세는 더 뚜렷한데요. 이 시장 1위인 배민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월간 사용자 수가 2천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요기요 사용자는 139만 명이 줄었고요. 쿠팡이츠에서는 252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줄어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요즘에 OTT 서비스도 계속 구독자들이 네. 빠져나간다면서요. 네. 사실 배달 플랫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흥한 자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오르기도 하지만 이런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지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가격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맞아요. 음식값 자체도 최근에 크게 올랐고 물가도 올랐는데 네. 배달 서비스 비용이 또 오르기도 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뭐 3,900원, 4,900원 가까이 하는 걸 맞아요. 보면 네. 야, 이 정도의 배달 비용을 낸다는 네.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왜 눈 오는 날 강남에 네. 피크 시간대 배달료가 10,000원 넘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불하는 돈이 10,000원 넘으면 실제 배달료는 이제 업주분도 내시니까 네.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네.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강남에 살질 않습니다. 그러셨군. 그런 깊은 그래서 안 뜻이. 사는 네. 걸로. 배달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제가 기사를 찾다 보니까 또 더 재밌는 기사도 있어서 하나 더 가져와 봤거든요. 네. 어떤 기사냐 볼게요. 네. 네. 코앞까지 온 어머. 로봇 배송, 배달업계 치솟은 수수료 해법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독실 MC님께서 그 배달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안 사신다고. 그래서 안 배달료 사신다고. 비싸가지고. 네. 강남에 이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해당 내용 함께 보시죠. 이 정부가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현재 도로명 주소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 정보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람과 로봇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주소 정보 인프라를 확충해서 로봇 배송을 위한 인프라를 넓히겠다는 계획인 거죠. 사실 로봇 배송 저도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데요. 네. 요즘 식당 가면은 또 로봇 배송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로봇 서비스를요. 서빙해주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오나 이렇게 상상이 가긴 합니다. 네. 이 배달 로봇의 사용료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미 로봇업계 내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완성 수준에 이르렀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증 작업이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실내 배송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 복합 쇼핑몰과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로봇 산업에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업에서 각종 로봇을 경쟁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기세라면 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실외 배달되는 것도 먼 미래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알바랑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음량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키오스크가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또 일하는 분들이 또 줄기도 했잖아요. 네. 네. 하이패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균형 있는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구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오, 네. 네. 맞아요. 아직까지 이 배달 로봇이 도입이 되면은 배달 업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미지수이긴 한데요. 네. 다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 배달 로봇을 위한 교두부가 차근차근 이제 마련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업계 모두가 이제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죠? 나는 어떻게 해?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소식 진연지 소셜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